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무려 3,0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요. 지난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로 최악의 충격파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서킷 브레이커까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폭락으로 마무리된 이유 어디에 있는지, 자, 이 이유는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트럼프의 발언 그리고 연준의 입장입니다. 자, 이 두 가지가 왜 악재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요, 외환 안전판 카드로 급부상한 통화 스와프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위기 상황에서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기축통화라는 달러에 대한 부분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자, 한국은행에서도 상당히 유용한 방안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현금을 늘리는 운용사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금을 마냥 늘릴 수만은 없겠지만 운용사들이 자금을 풀어서 주가가 저가의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줄 법도 한데, 운용사들은 계속 현금을 쥐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운용사들은 지금처럼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도 왜 매수를 하지 못하고 현금만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미국 증시가 또 한 번 폭락세를 보이면서 변동성을 크게 키우는 모습입니다. 주가가 하락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우지수 나스닥 둘 다 12% 넘게 13%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퍼센테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꾸 하락하는 이유, 바닥을 잡을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 거죠. 바닥을 잡을 때가 됐는데 왜 자꾸 떨어지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지금 하셔야 되는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뉴노멀, 연쇄 폭락, 쓰나미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뉴스 제목까지 잡히게 되는데요. 이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악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일주일 사이에 벌써 세 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됩니다.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의 유동성 공조에도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유럽 증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전부 다 주가락 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8.4% 하락세가 나타나면서 2012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2012년은 어떤 해냐면 유럽의 디폴트가 있었던 바로 그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그리스 쪽부터 시작이 됐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2011년, 12년은 유럽 증시가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이후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그때 수준과 거의 버금간다, 맞먹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증시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보이고 있는 이유, 일단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경기 하방에 대한 압력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경계감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가 8월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을 향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 대통령이, 국가의 그 수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게 되면 굉장히 곤란하죠. 물론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고 바로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분쟁이 해결된 이후에 주가가, 경기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이런 희망 자체를 여기서 끊어버리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경제지표가 어떻게 나왔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 보면은 뭔가 좀 불안해요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 지금 이 질병과 관련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이슈를 통해서 미국 경기가 불안정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극복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의미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약간 경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이제 시장 자체가 불안정할 때는 저렇게 불을 끼얹는, 기름을 들이붓는 그런 형태의 말들을 하면 안 되겠죠. 특히나 이런 것들은 예견이잖아요. 예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게 됐다는 것은 트럼프가 좀 지탄을 받아야 되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늘 그랬지만 트럼프의 말, 여기에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증시에 항상 독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 그 미중 무역 분쟁이 한창일 당시에도 이 트럼프의 말 한마디가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요. 참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유가요. 트럼프 대통령의 그런 이 하반기까지, 올해 하반기까지 이런 경기 침체 국면이 지속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위기성 발언 때문에 주가가 폭락세를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연준이요, 600조 원의 초단기 유동성을 추가 공급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뭐 유동성 공급이기 때문에 나쁜 얘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시장에서는 일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죠.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가 기습적으로 추가적으로 또 나타났습니다. 지금 1%포인트 금리 인하가 되면서 지금 사실상 제로금리까지 떨어졌어요. 네, 제로금리까지 떨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연준이 이제 마이너스 금리까지는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이번 주에 1%포인트 내리면서 이번 달에만 1.5%포인트의 금리 인하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은요, 어마어마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큰 결심을 했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금 단기성, 그 초단기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했다라는 부분들도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돈을 갖다 쏟아붓는 내용이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그렇습니다. 0%포인트까지 떨어진 금리 인하, 그 다음에 뭐가 있겠느냐, 추가적인 금리 인하 이제 나오지 않을 것 아니냐, 잘 해봤자 금리 동결이겠지. 이 부분이 하나 실망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부분은 뭐냐면, 유동성 공급을 계속 퍼다 붓게 되면 너희들 돈을 계속 어디서 만들 거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죠. 즉 한계에 부딪혔다는 얘기입니다. 연준도 이제 실탄이 없는데 뭘 가지고 너희들이 경기를 부양시킬 것이냐, 뭘 가지고 경기를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금리 인하를 진행한 것은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도 한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파격적이다라는 부분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국의 금리 인하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미국 선물도 막 선물 시장도 하락을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아졌던 분위기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 연준의 이런 그 정책적인 부분들, 결정들, 이런 것들이 향후 시장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감을 더 가중시켰다, 이제 쓸 카드가 없다, 이런 식으로 내몰렸다라는 분석들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다시 좋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황이 될 때까지는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아직 시장의 바닥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금을 들고 계속 준비를 하셔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는 시점에서는 일단 매수 포인트가 쉽게 나오진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등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속지 마시고, 단기적 변동성을 일단은 보이더라도 바닥을 잡았는지 꼭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입장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느긋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고 현금 대기 해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말씀드릴게요. 전례 없는 복합 위기. 그래서 외환 안전판 카드로 급부상한 통화 스와프란 이야기입니다. 통화 스와프는 시장이 좀 어려울 때마다 계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죠. 그냥 말 그대로요, 그 통화를요, 그 서로 이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는 사실 외화가 없으면 굉장히 좀 불안하죠. IMF를 겪기도 했었고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지금 외화가 부족하게 되면은 일단 시장에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일단 외화 부족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과거에 그
IMF 때를 살펴보게 된다면 환율이 일단 올라가게 되죠. 환율이 올라가는 상태, 경기가 안 좋을 때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에서 돈을 빌려온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러로 갚아야 되는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데, 원화의 이런 약세 상황이 계속 벌어지게 된다면 환율이 높아지게 되니까 뭐 부담해야 될 이자가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제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풀어가지고 환율을 약간씩 조절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외환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다 동이 났어요. 이제 외환이 더 이상 없어. 그렇게 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 상태에서 기업들의 부담감이 가중이 될 테고, 이것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방어책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부도가 나게 되고, 하나 부도가 나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게 되고, 이게 지난 IMF 때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모으기 이런 거 해가지고 달러 막 모으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통화 스와프가 이 다른 나라들하고 우리는 좀 많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통화 스와프를 따르고 보면은 중국,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 스위스, 아랍에미리트, 캐나다 이런 7개 국가와 양자 통화 스와프를 맺고 있다. 이게 필요하면 너희들도 우리가 빌려줄 수도 있고 걔네들한테 받아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규모가 1322억 달러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준이죠.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는데 이 캐나다와는 한도가 없다. 그리고 만기도 특정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뭐 아무래도 이제 이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지 않겠느냐, 규모가 더 크지 않겠느냐고 되어 있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끌어다 써야 될 이유는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면 그때 되면은 이제 사실 통화 스와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나라들도 안 어렵겠습니까? 그죠? 같은 입장일 거라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통화 스와프라는 부분들은 일단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전판 역할을 좀 하고 있지만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부분들이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공조화된 상황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과의 그 통화 스와프가 당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사실 통화 스와프라고 말을 하는 것이 미국한테 돈을 빌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이런 통화 스와프에 대한 너희들 필요하면 달러 만들어서 너희들한테 보내줄게 라고 하는 내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면 뭐 다른 나라하고는 별 필요 없는 거죠. 왜냐면 기축통화 국가, 이 통화 그 원래 국가인 미국과 거래가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것을 이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진행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뭐 이 정도까지 거론할 만큼 그렇게 시장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예상했었던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에 와서 뭐 미리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봤자 그것은 쓸데없는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 통화 스와프,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사상 최악의 어떤 국면들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근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는 역시 돈을 들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그 뭐라고 할까, 비상자금 이런 것들에 대한 비상 대책들을 미리미리 세워놓는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화 스와프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합니다. 살 주식이 없다. 급락장에서 현금을 늘리고 있는 운용사들 이야기인데요. 도대체 운용사들은 주가가 많이 빠져서 저평가가 되었다라면 매수를 해야 될 텐데 왜 자꾸 현금만 늘려가는 겁니까? 라고 문제가 되는 거죠. 주식을 싸게 살 시기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 계속 더해서 싸지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지금도 충분히 싸긴 한데 지금보다 더 싸진다는 게 문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주식형 펀드 쪽으로 현금 비중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지수는 하락할수록 이 현금 비중이 점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요, 일단은 더 싼 포인트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게 약간은 좀 그럴듯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운용사들이 지금 보릿고개에 대비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좀 해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의 어떤 그 가치적인 부분들이 싸다, 뭐 지금 사면은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유동성 문제에 휘달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동성 이 운용업체들은 일단 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고객들이 야, 나 이제 더 이상 안 할래,
환매를 요청한단 말이에요. 환매를 요청하게 되면 언제든지 그 돈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주식을 팔아서 내줘야지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말이죠. 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으로 이제 돈을 지불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주가가 많이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해잖아요. 그래서 지금 팔지 말고 이런 것들 기다려주고 원래 있던 나의 자금으로 이제 돈을 지불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되는데, 내가 이제 유동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환매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주가가 손실된 상태에서 팔아서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주식을 팔게 되면 이제 그 손절 매도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상황이 되면 이제 걷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장 자체도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매도가 들어가기 시작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게 될 테고요. 또 운용사 자체도 마이너스 손절에 대한 부분들을 확정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겠죠.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이 상황이 된다면 손해를 보고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모양새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산운용사, 이 운용사 쪽에서는 이 현금을 지금 풀 시기가 아니다. 자칫하면 이제 유동성 위기에 휘말려서 회사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히려 현금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늘려진 현금들은요, 시장이 바닥을 잡았다, 더 이상 환매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무서운 속도로 시장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바닥을 잡고 매수가 같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시장이 상승하기 시작할 때 더 이상 개인들의 매도 또는 이제 더 이상 나올 만한 매도 이런 것들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하기 시작하게 될 텐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잘 타고 들어가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현금을 미리 다 써버리게 되면 그 시기에서 타고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적립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야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한 방을 노리고 매매를 딱 그 포인트를 잡아서 들어가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현재 시점을 그냥 오늘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 패닉이니까 사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장 하락 바닥점 확인하고 반등 돌아서는 거 확인하고 어느 정도 상승에 대한 기조가 만들어졌을 때, 그럴 때 진입하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니까 꼭 여러분들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고 해서 당장 뭐 포트폴리오가 뭐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 급락한 만큼의 변동폭을 다시 메꿔주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줄 것인가, 어떻게 흐름을 만들어 갈 것인가 중요한 거죠. 절대 빚내서만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낙폭에 대한 부분들 다시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빚내서 투자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고, 현금 들고 계시는 분들 기회를 노려서 잘 기다려 주시고, 지금 포트폴리오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버티면서 시장의 반등을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뉴욕 증시가 연쇄 폭락을 보이면서 무려 3,000포인트 가까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트럼프의 경솔한 발언, 그 다음에 연준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라는 불안감,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외환 안전판 카드로 급부상한 통화 스와프라는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이 달러에 대한 확보가 굉장히 필요한데, 이 상대국으로 지금 미국을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통화 스와프에만 동조를 해준다라면 우리는 뭐 상당히 안정감을 느끼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급락장에서 현금을 늘리는 운용사들, 왜 현금을 계속 늘리고 있는 것일까? 주가가 싼데 왜 매수 안 하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운용상의 문제로 우리가 확인하시면 되겠죠. 이제 펀드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줄 돈이 없다라면 그 말 자체로도 그냥 위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을 계속 늘려가는,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는 현금을 더 늘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투기 거래를 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다. 하지만 매일 혹은 매주 거래를 한다면 지속적으로 돈을 벌어들이긴 어려울 것이다. 무모한 사람만이 그렇게 할 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요, 계속 매수를 하게 된다면, 주식으로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계속 매매를 하게 된다면 그 포인트가 희석이 될 거란 이야기죠. 결코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같은 장세도요, 사상 유례 없는 폭락장이다, 급락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싸다, 지금 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싼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까 뉴스에서 말씀드렸듯이 싸
싸지만 더 싸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닥을 잡기 전까지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 꼭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매수를 들어갈 때도 신중하게 일단 두들겨보고 계속 들어가시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시기 바라고, 계속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섰다가 바닥 확인하고 들어가는 거 꼭 권장해 드립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드릴게요. 오늘 약간 오전에 변동성은 크게 나타날 것 같긴 한데요. 이 부분들 좀 잘 이겨내시고, 일단 뭐 급락해서 시작하기 때문에 특별히 하실 만한 건 없을 거예요. 기다려주시고 시장을 응원해주시고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일단 오전 중에는 HTS 꺼놓으시고 오후부터 시장을 확인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운 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네, 결국 시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 계좌에 다시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까지 저하고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